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단원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덧셈 정리. 자, 먼저 덧셈 정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삼각함수들이 있는데,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CS, C 세타, SE, C 세타, COT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약자거든요. 맨 밑에 참고를 보시면은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약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 이제 코시컨트 세타라는 건데, 코시컨트 세타라는 거는 이 우리 단위원, 기억납니까? 수학 1에서 삼각함수 공부할 때 단위원 나왔었죠? 자, 코시컨트 세타는 우리가 y분의 r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컨트 세타라는 거는 x분의 r,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피의 좌표가 이제 x, y, 여기가 x, y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놨을 때, 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 1에서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제 요 단위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r분의 x. 그 다음에 이제, 자, 좀 좁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였었냐면은 x분의 y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자, 잘 보면은 이게 다 역수 관계입니다. r분의 y 뒤집었고, 그 다음에 r분의 x 뒤집었고, x분의 y를 뒤집은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새롭게 배우는 요 세 가지 삼각함수들은 각각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함수라고 부르는데 결국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들의 역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계산을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셨다가 역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다시 그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우리가 방금 새롭게 배웠던 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가지고 자, 또 관계가 이제 몇 가지 더 공부할 게 나옵니다. 자, 1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2번.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도대체 저렇게 되냐면요. 탄젠트가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었고,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는 우리 수원에서 삼각함수 맨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 주시는 건데,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아까 시컨트 제곱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으로 좀 통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여기 지금 생겼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분자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아까 시컨트 역수관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수로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는 탄젠트의 역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쓰셔가지고 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인 제곱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1이 나와가지고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다음과 같이 두 각 알파 베타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자, 두 각의 합과 차에 대한 삼각함수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덧셈 정리다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두 항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는 건데,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맨 처음에 사인 알파 쓰고 코사인 베타를 써. 그 다음에 부호가 여기 똑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썼으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사인 알파 빼기 베타 얘는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부호가 방금 전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써주시면 되고 결국 이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식은요. 이제 사인 코사인을 다 한 번씩은 씁니다. 한 번씩 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코사인에 대해서는 얘는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방금 전에 사인 쪽은 부호가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코사인 쪽은 부호가 지금 보시면 반대입니다. 반대. 부호가 지금 보시면 반대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위에랑 또 달라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야. 코사인을 연속으로 두 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보호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써주는 겁니다. 코사인 연속 두 번, 사인 연속 두 번으로 써주시는 느낌이고, 밑에 이제 빼기로 나온다 하더라도 반대보호로 써주시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같은 삼각함수가 연달아서 쓰이게 되는 게 코사인 쪽의 덧셈 정리, 한 번씩 쓰이게 되는 게 이제 사인 쪽의 덧셈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얘도 주목해 보실 게, 여기 부호를 잘 보세요, 여기. 자, 여기는 반대부호 관계입니다. 반대부호 관계. 여기는 같은 부호 관계입니다. 지금 부호가 이제 일치하는 쪽을 지금, 같은 쪽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분모는 반대부호. 1-2의 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를 그대로 쓴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자, 얘도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하더라도 반대부호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증명은 이제 여기 좀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먼저 좌표 평면 위에 알파 베타를 이제 각도로 가지는 어떤 두 동경, 선분 OP와 선분 OQ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위원인 상황이어서 반지름이 지금 1이고요. 반지름이 1.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점 P는 지금 알파라는 각도만큼 벌어져 있는 단위원, 동경이야. 그래서 이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수 있었습니까?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한번 좀 해보면은, 자, 단위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알파라는 각도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반지름을 1이다라고 좀 봐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삼각형을 따로 이렇게 떼내서 봐주시면은 지금 여기 반지름이 1인 상황이고 여기 각도가 지금 알파인 상황이죠. 그럼 삼각비를 좀 떠올려 봐야지, 삼각비. 여기서 코사인 알파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여기 이제 좀 좌표를 좀 부여해주고,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모가 반지름 1, 그래서 선분 OP'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 OP', 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점 P'이 코사인 알파,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선분 OP분의 선분 뭐가 되는 겁니까? PP' 돼주는 거니까 분모가 1, PP'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알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 Y 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들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삼각형 POQ에 대해서 선분 PQ의 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식을 쓰는 겁니다. 선분 PQ의 제곱. 자, 지금 PQ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PQ 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식을 쓰시다 보면은, 자, OP 제곱 더하기 OQ 제곱. 자, OP 제곱 더하기 OQ 제곱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일단 PQ 제곱부터, PQ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 주시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을 썼어. 자, 선분 OP, OQ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길이 1인 것으로 지금 다 여기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다 보면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놈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파 대신에 이번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좀 대입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각변환으로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해줄 수가 있죠. 먼저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식을 쓴 다음에 여기 각변환이 되는 거니까 각변환을 해주시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대입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끌어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탄젠트 쪽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을 좀 계산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분자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내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단위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즉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악 공식이 이제 나오는데요. 백악 공식. 자, 백악이라는 거는 이제 각도가 이제 뭐 2배, 3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도가 이제 2배일 때에 대한 그 공식, 거의 이제 공식이라고 이제 해도 되고, 자, 얘기도 한번 이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 2알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는 얘는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좀 더 써줄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요거까지 좀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얘를 왜 추가시켜 줬었냐면요. 우리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식 있잖아요. 그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자, 여기서 그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신 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 1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시게 된 게 요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제가 왜 도대체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백악 공식은 이제 아까 공부했던 덧셈 정리를 그대로 응용하는 거거든요. 덧셈 정리식 기억나십니까? 자, 사인 2알파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인데, 자, 얘 이제 어떻게 썼었냐면은,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따라갔지, 얘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요 순서대로 이제 써지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다 보니까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고, 자, 코사인 2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썼을 때, 자, 코사인은 요거 반대 부호였었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먼저 나왔고, 사인이 나중에 나왔었지?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요것들을 대입해서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고, 자, 탄젠트 2알파.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써주시게 되면은, 자, 분모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분자는 이제 부호 그대로 따라가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좀 보실 건데, 자, 두 직선이 이제 있어요. LM이. 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두게 되면은,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각이 있거든. 자, 이 두 각이 만약에 같으면은 둘 다 직각이겠죠? 90도, 90도에서 180도. 자, 근데 같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두 각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는 반드시 예각, 하나는 반드시 둔각일 거야. 자, 우리는 그 예각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각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와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좀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냐. 잘 보시면, 여기 봐봐. 자, 여기 지금 이 알파의 반대표는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는 거니까 세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 자, 파이라고 쓸게. 이렇게 한번 좀 써볼게. 자, 그러면은 파이는 이제 소거가 될 것이니까 여기서 세타를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각도가 딱 봤을 때 알파가 둔각이고 베타가 예각이니까 세타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베타가 둔각일 수도 있고 알파가 예각일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지? 베타가 둔각, 알파가 예각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로 나올 거야. 다시 베타 빼기 알파로 나올 거야. 반대로 뒤집어서. 자, 어찌됐든 우리는 세타를 항상 예각으로, 양수 예각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이제 뭐가 더 큰지는 이제 모른다 쳐도 어찌됐든 이 두 각의 차로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줄 때 이 알파 빼기 베타가 양수인지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파 빼기 베타를 쓰고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양수로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자, 다시 세타는 예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알파, 베타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각인지 몰라가지고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몰라. 근데 어찌됐든 그냥 알파 빼기 베타 쓴 다음에 음수로 나오든 양수로 나오든 그 결과가 얘처럼 양수로 나오려면은 전체적으로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이제 공식으로 덧셈 정리도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제 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그 각을 이제 뺀 차로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개념 체크가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좀, 우리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1번 요거 하나만 좀 해볼까? 자, 1번. 코시컨트 6분의 파이 계산해 주시는 건데, 코시컨트는 아까 뭐였습니까?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6분의 파이분의 1을 계산해 주시는 건데, 자, 이거 계산을 이제 할 수 있으려면은 기억하고 계셔야죠.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분의 1 해서 답은 2라고 이제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요거 똑같이 한번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덧셈 정리에 대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75도를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특수각들을 좀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은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이야. 자, 계산해보시면 자, 사인 75도는 우리가 두 각의 합으로 쪼갭니다. 45도 더하기 30도로 좀 쪼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사인 덧셈 정리 들어가주게 되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자, 사인 알파 코사인 30 플러스 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면은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분모가 이제 4분의 루트 6 더하기 4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자, 3번은 지금 요걸 딱 보면은 뭔가 좀 막연한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자,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그 식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수학에서는 좀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랑 이제 같은데 여기 좀 지워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얘랑 이제 같은데 자, 얘를 보고도 아, 이거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도 우리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형태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요거야, 요거. 자, 형태를 좀 보고 얘가 도대체 어떤 덧셈 정리식의 결과인지를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좀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같이 쓰였죠, 사인, 코사인이. 그럼 사인의 덧셈 종류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뭔가 안에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겠구나. 근데 각도가 이제 똑같은 게 나와 있죠. 100도, 55도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아, 요 사인 값에 대한 덧셈 정리식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45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맥락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를 보여주시는 건데 저 식을 좀 이제 변형을 좀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보시면은 자, 푸는 방법이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탄젠트를 이제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시컨트를 코사인분의 1로 바꿔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이제 간단히 쓰겠습니다. 자, 코사인을 그냥 C로 쓸게요. 자, 시컨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분자분모에 동시에 코사인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곱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곱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1되고, 자, 분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얘가 지금 3분의 1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주는 게 얘입니다. 코시컨트 제곱이야. 코시컨트 제곱은, 자, 얘는 사인 제곱분의 1을 역수이기 때문에,
결국 사인 제곱이 뭔지 알면 되겠네. 자, 그러려면은 여기 코사인 제곱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코사인 제곱을 우리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1 사인 제곱 바꿔주시게 되면은 1 2 사인 제곱이 3분의 1이구나. 넘겨서 좀 바로 정리해 주시면은 아마 사인 제곱이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수는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자, 코시컨트가 4분의 5다. 자, 얘가 뭐냐? 라는 걸 구해주는 거지. 코시컨트는 아까 뭐였습니까? 사인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수로서 사인분의 1이 4분의 5라는 얘기니, 여기서 양변을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시게 되면은, 사인은 5분의 4가 나오게 되죠. 자, 사인이 5분의 4라는 걸 이용해서 코탄젠트와 시컨트를 좀 구해주실 건데, 자, 단위원을 그려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까? 단위원 그려서. 자, 세타는 지금 2, 4분면이고요. 자, 사인이 5분의 4랍니다. 자, 단위원에서 사인은 뭐랑 같았었냐? R분의 Y랑 같았었죠? R분의 Y. 즉, 이 얘기는 반지름이 지금 이제 5고, 그 다음에 이 Y대표가 4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Y대표가 이제 4라는 얘기는 피타고라스식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 이 가로가 3이 돼야 되겠지, 3.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3이니까 좌표는 2, 4분면이므로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주셔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구했다. 그럼 x, y, r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x는 마이너스 3, y는 4, 그 다음에 r은 5. 자, 요거 이용해서 얘네들도 우리 다 계산 가능하시겠죠? 자, 코탄젠트는 이제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좀 봐주실 수가 있고, 사인 분의 코사인. 자, 그 다음에 시컨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1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뭐분의 뭐였습니까? 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R분의 Y였었고, 코사인은 R분의 X였었죠. 자, 코사인 분의 1은 이제 뭐냐면은 R분의 X분의 1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얘가 이제 Y분의 X 구하는 거네. Y분의 X.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X분의 R을 이제 구해주는 거네. 단위원에서 우리 구했던 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신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Y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3, X분의 R 마이너스 3분의 5를 좀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뭐 단위원으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자, 지금 자, 사인을 그냥 빗변분의 높이로 생각해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럼 여기가 3이 자동적으로 되겠고, 자, 코탄젠트는 이제 어떻게도 보실 수가 있냐면은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자,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잖아. 역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분의 밑변이 되겠죠. 높이분의 밑변. 높이분의 밑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3이다라고 봐주실 수는 있겠지만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고, 자, 시컨트.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다. 5분의 3이지만 지금 역수니까 3분의 5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2, 4분면 코사인이 음수였습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맞춰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수에서 2번을 봅시다. 자, 덧셈 정리를 이제 좀 이용해 볼 건데, 자, 사인 값, 코사인, 베타가 주어졌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덧셈 정리식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었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었습니다. 공식 숙지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문제에서 주어져서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은 얘네들도 결국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식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은, 자, 2분의 1을 넣어서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니까 결국 코사인 제곱 알파는 몇입니까? 얘는 4분의 3이 되겠고요.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한번 좀 구해 보시게 되면은, 자, 루트에서 풀마 자, 2분의 루트 3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 알파가 지금 1, 4분면 예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로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사인 베타도 여기서 좀 이제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를 1이라 써주시면 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니까 제곱해서 25분의 16입니다.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25분의 16이 1이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사인 제곱 베타가 우리 25분의 9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인 베타 구해보시게 되면은 풀마가 마찬가지로 나오긴 하지만 풀마 5분의 3이 나오긴 하겠지만 베타 또한 1사분면 예각입니다. 플러스로만 선택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까지 구해놨으니 우리 이 덧셈 정리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은 다 계산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한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라고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탄젠트도 그럼 이제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로 들어가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자, 루트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베타 또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놨던 값을 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배각 공식입니다. 배각 공식. 자,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라라는 겁니다. 자, 공식이라서 우리가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인 2세타는 아까 뭐였었냐면은 얘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서 표현이 됐었죠. 자, 미리 좀 다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사인 2세타는 그 총 3개였다라고 좀 말씀드렸어.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 것도 있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것을 이용해서 어떤 한 종류로 좀 통일해 주시게 되면은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도 튀어나오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얘도 이제 튀어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맨 밑에 것을 좀 활용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탄젠트 2세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였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코사인도 결국엔 구해줘야 되겠네. 자, 사인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코사인 탄젠트 요거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우선 이렇게 좀 구해볼게. 자, 삼각형을 좀 그어주셔가지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밑변이 4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코사인과 탄젠트를 좀 다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은 자, 빗변분의 밑변이지만 우리 이제 요거 2사분면 맞습니까? 90도, 180도 사이는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였었지.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 또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이지만 마찬가지로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였었어요. 자, 지금 구한 값들 그냥 대입만 또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또 답이 나올 거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이야. 자, 도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도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문제 상황을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 자,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뭐 반드시 막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은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런 직선 y는 2x-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직선이 또 있습니다. 요런 직선 y는 2분의 1x-1. 자, 요런 놈들이 좀 있어. 요런 놈들이. 자, 요랬을 때 도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 지금 이 y는 2x-1,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그리고 y는 2분의 1x-1,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뒀을 때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x의 개수인데 기울기가 탄젠트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서 탄젠트 알파가 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자, 요런 상황일 때 이제 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예각의 크기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이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관계식 아까 했던 거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맞국지각 이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 알파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18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조그만 삼각형을 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그만 삼각형에서 모든 각의 합 세타, 베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뭐가 된다라는 거? 180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파이를 소거시켜 주시면서 세타는 결국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계산 들어갑니다. 자,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구해주시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자, 절대값 두 각을 이제 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알파 빼기 베타가 지금 보시면은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는 각도가 더 큰 거 맞습니까? 탄젠트 값이 더 큰 거면은 각도가 더 큰 거였으니까 즉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에가 어차피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좀 계산해줘도 되겠고 자, 공식 들어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거를 좀 계산해 주실 건데 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아까 구해 놨었습니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분모는 이제 2 분자는 2분의 3입니다. 번분수 계산해서 4분의 3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덧셈 정리를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요런 게 이제 조금은 이제 까다롭거든요. 자, 왜 까다로운지 좀 보시면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변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A, E, D를 이제 세타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좀 구하시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이게 지금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지금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길이 8인데 8을 1대3으로 내분하면은 4등분 해주는 거니까 4등분 해주시면은 하나당 2씩 가져야 되는 거잖아. 1대3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좀 어떻게 구할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세타라는 각을 좀 찢어줘야 되거든. 자, 점 2에서 선분 AD에 수선의 말을 좀 그대로 그을 겁니다. 수선의 말을 좀 그어주시게 되면은 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뭘 해줄 것이냐. 여기서 이 각도 있지. 여기의 각도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의 각도를 이제 베타라고 둘 거야. 베타.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이 점 2에서 선분 AD에 떨어뜨린 수선의 발을 2'이다 라고 이제 두게 되면요. 2'이라 두면은 지금 이 2'은 세로의 길이 8이고 높이 8. A2'은 같은 길이 2로 표현해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각도를 갖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뭘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냐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이런 것들 계산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계산 가능하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해주는 거네. 탄젠트 세타.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와 같죠, 그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는 좀 최종적으로 구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결국 삼각형을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탄젠트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D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 이번에는 E'은 마찬가지 8이고 E'D는 이제 6으로서 여기 6으로서 지금 표현이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6이고 여기가 8입니다. 여기가 베타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각 상황에서 우리는 탄젠트를 구하실 수가 있어.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8분의 2고요. 약분해서 4분의 1. 자, 탄젠트 베타입니다. 마찬가지로 밑변분의 높이니까 8분의 6, 4분의
3으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탄젠트 세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분해해서 보시면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해,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자, 우리가 방금 구했던 거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분의,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계산 끝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분자가 1이고 분모는 1 마이너스 16분의 3으로 계산이 되니까, 자, 16분의 13이죠. 그래서 역수로 좀 이제 뒤집어 주시니까 13분의 16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세타라는 각도를 구해주려면은 수소대발을 좀 내려줘가지고 그 탄젠트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주제.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 자, 뭐냐면은 그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자, 개수가 A, B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이 두 항을 하나의 항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항으로. 두 항을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거를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자, 어떻게 합치는 거냐면요. 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꼴을 이렇게 간결하게 하나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코사인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시는지 잘 들읍시다. 이거 어려워요. 자, 다시 잘 들어. 우선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나의 항으로 표현이 되냐. 우선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개수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야. 그게 이제 이 하나로 합쳐준 개수가 되는 거고요, 개수. 이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가 개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가 갑자기 뭐냐. 이 알파에 대한 정보가 뒤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알파를 요렇게, 코사인 알파를 요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요렇게 합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이번에 코사인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게 되는 게 비슷하게 이 X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는 그대로고, 그리고 이 코사인으로 썼을 때 이 베타의 조건이 사인 베타가 요놈, 코사인 베타가 요놈으로 정의를 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우선 보시면 그 동경 OP가 있어서 각도를 알파라고 둡니다. 점 P 좌표를 A, B로 두시게 되면 성분 OP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 OP, 여기 P'이라고 좀 두겠습니다. 여기 P'. 자, 삼각형 OP, P'의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삼각형에서 이 알파라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높이 B로 표현이 됐고, 코사인은 이제 밑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놈 A 사인 더하기 B 코사인이라는 놈을, 자, 잠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잠깐 빌려가지고, 이거 어차피 약분해주면은 좌변이랑 같잖아요, 그죠? 잠깐 강제로 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좀 만들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요 놈이 이제 아까 코사인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로 바꾸고, 요 놈은 아까 사인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사인 알파로 바꿔줍니다. 그럼 요 식을 잘 관찰을 해보시게 된 게 덧셈 정리를 푸른 식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간결하게 하나로 합친 게 이렇게 되겠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은 그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은 덧셈 정리로 풀어주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여기 먼저 나오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얘가 덧셈 정리의 전개꼴이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둬야지만이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되는 건데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좌표를 이번에 B, A로 잡아가지고 똑같이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가 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 코사인은 반대보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요 차이만 좀 있다라는 거고. 자, 예시를 한번 좀 이제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은, 자,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을 합성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거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의 꼴로 표현해 볼 건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이 하나로 합성했을 때 그 개수가 이 원래 있던 놈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개수의 제곱이 1 더하기 3이니까 거구의 루트 4로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나로 합성한 놈은 개수가 일단 2고요. 자, 사인으로 합칠 거니까 사인을 일단 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가 원래 있었으니까 세타를 일단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일단 이렇게 일단 쓰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xy 좌표로 두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개수가 1과 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는 1, 루트 3을 좀 떠올려가지고 우리가 이 동경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OP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 2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좀 계산해 보시게 되니까,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알파는 이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써지는지 보세요, 이거. 자, 얘는 최종적으로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2가. 그리고 얘 2를 강제로 만들었으니까 2를 다시 강제로 어떻게 주셔야 돼? 나눠주셔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이제 썼을 때 형태를 보시면은 이 2분의 1이라는 놈은 코사인 알파. 얘가 이제 코사인 알파라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 자,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인 알파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네. 얘가 사인 알파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아까 위에서 썼던 형태처럼 이 사인 세타의 알파를 더한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알파 값이 있죠. 자, 사인은 60도일 때, 코사인도 60도 쪽일 때 이게 나오니까 알파는 결국 60도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3분의 파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이 개수를 x좌표, y좌표로 하는 놈으로 가지고 그 개수를 가지고 점의 좌표를 세워.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사인 값을 좀 계산해냅니다. 코사인 값을 계산해냅니다.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그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쓴 식을 먼저 쓰고 앞뒤 맞춰야 되니까 다시 2로 나눠주는 과정이 있죠. 2로 나눠주는 과정. 2분의 1, 2분의 루트 3 붙지. 거기서 구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결국에는 여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대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식으로서 써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 몇 도인지까지도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필수의 6번을 좀 풀어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최대치 수를 좀 구해주시오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1번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1번을, 자, y는 3sin x 마이너스 3코사인 x 플러스 2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먼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도 이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삼이다. 그럼 여기가 되겠지? 3, 마삼 이라고 좀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3, 마삼. 자, 이 같은 경우에는 x좌표, y좌표가 같으니까 숫자가 45도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이제 따져주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이제 2파인데 여기 지금 45도의 각도를 지금 다 이루는 것들 아니야? 45도. 그렇기 때문에 4분의 7파이라고 좀 여기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지? 노란색 전체 각도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3, 마이너스 3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는 원점과 2점까지 거리니까 3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결국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와 같으니까, 자, 3루트 2에 한 다음에 일단 요를 이제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자, 루트 2분의 1 사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더하기 2. 자, 요렇게 좀 이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약분해서 다시 얘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는 거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뭐냐? 루트 2분의 1이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코사인 알파. 요게 이제 알파지. 코사인 4분의 7파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얘는 이제 사인 4분의 7파이로서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그죠? 코사인 사인을 여기서 R분의 YX 이용해서 계산해 주실 수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자, 코사인 4분의 7파이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4분의 7파이 코사인 X에 더하기 2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인에 자 X 더하기 4분의 7파이에 더하기 2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거까지 같이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요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결국에 최대값 3루트 2 더하기 2, 3루트 2 더하기 2.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뭐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2분을 봅시다. 이런 형태는 전개 풀어줘야 돼. 그래서 y는 2루트 3의 사인에 이거 덧셈 정리로 풀어줍니다. 잘 보세요. 자, 사인 앞에 거, 그 다음에 코사인 뒤에 거. 코사인 뒤에 거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얘죠. 자, 마이너스. 자,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2분의 루트 3. 플러스 6 코사인 x.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자, 루트 3 사인 x. 그 다음에 얘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6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가 가능하죠? 루트 3 사인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개수의 제곱의 합으로 합칩니다. 3 더하기 9의 루트 12로 이제 합쳐주실 수가 있겠고, 얘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 사인 x.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더하기,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이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제 바로 계산 가능합니까? 안 그리고 얘가 코사인 알파, 얘가 사인 알파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좀 찾아주시게 되면은 알파가 6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루트 3에 자, 사인 x 플러스 알파 60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2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